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죄송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임종석 하나 살리려고 총선 말아먹는 고민정. 제가 사실 그동안 이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좀 자제해 오고 있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그동안 뭐 열심히 뭐 활동한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고 또 그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좀 불만스럽더라도 좀 지나치게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좀 자제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까방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한 게 있으면 한 번 정도 잘못한 거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까방권이 나름 까방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좀 비판하는 걸 자제해 왔습니다. 이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을 지적을 할 때도 이 행동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민정 의원 그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겠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새 이 고민정 의원의 행태를 보면 야 정말 너무한다.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고민정 의원의 태도를 보면은 민주당 정도 하나 말아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개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개파 이익에 민주당의 이익이나 어떤 총선 승리 이런 것들은 다 팔아먹어버린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지경이죠.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짓을 서슴지 않게 한단 말인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하나를 살리려고 임종석이 공천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최고위원직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자기를 최고위원에 만들어 달라고 최고위원으로 뽑아 달라고 그렇게 전국을 돌면서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호소할 때는 언제고 기껏 임종석 하나 살리려고 최고위원직을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임종석이가 뭔데? 임종석 하나 살리려고 총선 말아먹겠다는 겁니까? 고민정이 최고위원직 관뒀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속보 때리고 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심리적 분당 상태 이런 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총선을 이제 한 달 반 앞두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최고위원직이나 돼가지고 이딴 짓을 하는 겁니까? 참 그러고도 소신 운운합니까? 그러고도 당합을 운운합니까? 지가 하는 행동은 단합이고 남이 하는 행동은 분열이고 그래요? 진짜 참 거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자,
보세요. 오늘 당장 나온 기사가 이거요. 임종석이 컷오프 됐다고, 예? 그래서 고민정이 사퇴하고, 그래서 심리적 분당 상태랍니다. 임종석이가 뭔데, 이런 난리가 나는 거죠? 아직까지도 임종석이가 전대협 의장이에요? 예? 아니, 솔직히, 임종석, 뭐 했는데, 지금까지? 전대협 의장 한 이후에 뭐 했는데, 뭐 하나 업적 남긴 게 있어요? 없잖아요. 뭐 했는데, 민주당에 있을 때, 서울시에 있을 때, 임종석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업적이 있나요? 뭘 적극적으로 했다, 있습니까? 자, 그 이후에는 뭘 했는데, 한 게 있어요? 하지만, 임종석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계파 갈등이 극단에 치들었다는 둥, 심리적 분단 상태라는 둥. 자, 고민정이 아니었으면요, 사실 오늘 정도를 고비로 해가지고 이 갈등이라든지 이런 논란거리가 서서히 잦아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고민정이 이렇게 갑자기 최고위원직을 집어던짐으로 해가지고 다시 잦아들던 갈등이 다시 폭발하게 됐어요. 불길이 서서히 지금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거기 기름을 확 부어버렸어. 그래서 불길이 다시 확 치솟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안정기로 들고 이제 진화가 되어야 될 상황에 오히려 고민정 때문에 불이 다시 붙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고민정은요, 이게 습관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 최강욱 의원이나 또는 우리 김남국 의원권을 한번 보시죠. 자, 최강욱 의원은 뭐 짤짤이 발언 이거 가지고 아주 쌩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쌩 난리도 아니었는데 최강욱 의원이 잘 반응했어요. 그리고 잘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잦아들려고 했어. 여기 그래서 처음에는 논란이 발생을 했는데 이 논란 발생을 잘 대처를 해서 논란이 이제 가라앉는 분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진화되는 분위기가 됐는데 논란 진화되는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된다? 갑자기 고민정 의원이 뭐라고 턱 나서냐?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당 차원에서 뭔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고민정이 갑자기 탁 튀어나와. 당 차원에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해. 그러면서 갑자기 문제가 다시 폭발하는 상태로 가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문제가 다시 폭발이 돼버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최강욱 의원 그때 사과했고요. 김남국 의원은 출마 안 하겠다라고 불출마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논란이 진화되는 상태에서 고민정 의원이 나서서 불길을 확 지르는 바람에 문제가 폭발하게 된 거야.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공천 갈등 문제가 서서히 좀 일고 있었지만 임종석 문제가 끝나게 되면 마무리가 될 상황이었어.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 되고 진화가 돼야 되는 상태였어. 근데 갑자기 고민정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최고위원직을 그만둬버리는 바람에 이 문제가 폭발한 겁니다. 만약에 오늘 고민정 의원이 저런 짓을 안 했다면, 최고위원직을 내던지지 않았으면 임종석 나가리 되는 걸로 끝났어 이제. 그런데 고민정이 이러는 바람에 문제가 다시 커져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설마 고민정이 그랬을까? 설마 그랬을까?
본인 딴에는 정말 잘해보려고 원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오게 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면, 이런 행동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건 고의다. 벌써 제가 기억하는 것도 서너 번이 넘어요. 박지원 건 보세요. 최강욱 건 같은 거 짤짤이 발언 때 그거 최강욱 의원이 계속해서 아니다. 쌍디귿이 아니라 쌍지어 짤짤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짤짤이라고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슬그머니 좀 가라앉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민정 의원 같은 사람이 갑자기 탁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이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에 다시 문제가 불거지게 됐고, 결국에 최강욱 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사과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과하는 바람에 뭐가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우리 지방선거 졌잖아요.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코인 이 문제가 가라앉아 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한참 김남국이 어쨌다 저랬다 돈 받았네 어쩌네 한참 의혹 막 풀었는데 의혹이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통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문제가 슬 가라앉으려고 했어. 더 이상 그냥 의혹 제기로 끝나나 보다. 그냥 말만 무성하지 실체는 없구나. 이렇게 끝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고민정 의원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이 진상을 규명할 문제, 꼭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는 바람에 갑자기 다시 문제가 다시 커졌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언론들이 물어뜯기 시작을 했어요. 그 뒤에 김한규 의원하고 이소영 의원이 김남국 의원이 제출한 자료의 일부를 공개해 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시끄러워진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외에도 이것저것 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꼭 보면 문제가 이제 슬 사그러들 때쯤 될 때, 마무리도 접어들려고 할 때, 좀 이제 진화 단계로 넘어가려고 할 때 꼭 고민정이 나와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이거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하면서, 사실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비슷한 과정 거치면서 또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면 두 가지죠. 고의적으로 뭔가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행동 패턴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친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주요 직위를 주요 직위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주요 핵심 인사,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한테서 지금 팽당하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떠들어요. 그래서 이른바 친문이 멸문되고 있다, 이런 개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전현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 아닌가요? 전현희 의원 문재인 정부 인사 아닙니까? 전현희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기 다 마쳤고,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그 과정까지도 다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전현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사람 아닌가요? 아닙니까? 임종석만 문재인 정부 사람이고 임종석만 친문이고 전현희는 친문이 아니야? 자, 임종석 대신에 전현희가 받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지? 지금 고민정 의원은요, 대놓고 야 전현희는 안 돼, 싫고 임종석이어야 돼, 이딴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친문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민정 의원의 특정 계파 지향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계파색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서 본인은 공정한 척이야?
자, 그리고요. 임종석. 솔직히 임종석하고 전현희를 놓고 보면 임종석이 훨씬 더 평가받아야 될 사람 아닌가요? 전현희 의원은요, 얼마 전까지도 윤석열 정부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전현희 의원이 뭐 출근을 제대로 안 했다는 등 이런 개소리를 해가면서 그런 망신을 줘가면서 탄압했던 상황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임종석 얼마 전까지 뭐 했어? 수수방관 놀고 먹지 않았습니까? 전현희와 임종석 그 두 개인을 놓고 보세요. 누가 열심히 뛰었는지, 누가 일을 하고 있었는지, 누가 윤석열과 직접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임종석은 원래 뭐 하려고 했다? 정계 은퇴하려고 했다고요. 자기 말로 정계 은퇴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겠다. 임종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도권 정치를 따라서 내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이 당시 기사에 대한 뭐가 나온다? 예, 이런 대목까지도 있습니다.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통일운동 한다며. 예? 근데 통일운동을 지금 뭐 성동갑에서 꼭 해야 돼? 자, 또 있습니다. 자, 이 기사가 2019년 11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임종석은요, 2019년 11월부터 놀았어. 솔직히 말하자면. 얘 놀았다고. 그잖아요? 자,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썼어. 뭐라고 썼다고? 예.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한참 40년이 됐는데, 예? 이제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정치를 떠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 원래 자리는 뭐? 내 원래 자리는 통일운동이야. 나 통일운동을 하러 갈 거야. 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운동 하면서 내한테 소중한 사람, 저 가족들과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는 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2019년입니다. 2019년에 이렇게 정계 은퇴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 정치권에 거의 발들이지 않았어요. 지난 총선, 대선, 사실 2020년 총선에서도 임종석 거의 안 뛰어다녔어. 그런데 갑자기 정계 은퇴를 번복하고 돌아옵니다. 뭐라고? 그때는 내가 처음에는 정계 은퇴를 하려고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야, 이 정계 은퇴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돌아왔대. 예? 그러면서 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대. 그래서 내가 복귀했대. 자, 이때가 언제냐? 2022년 12월이에요. 2022년 12월에 그러면 등장을 했으면 이때부터라도 열심히 좀 띄워줘야 될 거 아니야. 이때부터도 이 사람 절대 열심히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권 눈치를 슬슬 보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가 혹시 자빠지나 그거에 더 관심을 가졌죠. 특히 2022년 12월이 어떤 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때 한참 이재명 대표 잡혀간다고 할 때였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네 만회할 그 무렵이에요. 자, 그 당시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기사 뭡니까? 자, 재등판한 이인방, 임종석 문재인 지키기, 박영선 이재명 때리기. 이때가 2012년 12월인데요. 이때 뭐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커지니까 임종석, 박영선, 이낙연이 설친다. 위기 속 이재명 100일, 침묵 깬 이낙연, 임종석. 최근 이낙연 대표와 임종석 실장이 SNS에 글을 올린 것과 맞물려 정치적 몸풀기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측근 구속 등 현실화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 우려 때문에 그래서 임종석과 이낙연이 지금 설치기 시작했다
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르겠냐? 몸푸는 박영선, 임종석, 전해철까지. 자, 보시다시피 명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임종석은 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싶으니까 2019년 때만 해도 지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본 거야. 그래서 못 들어간 건데, 야, 이재명이 잘못하면 잡혀갈 것 같아. 그럼 그럼 내가 들어가야지. 한 거예요. 기회주의자 아닙니까? 자기가 역할을 해야 될 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들어가면 내 자리 나오겠는데, 예, 기회주의자 아니에요? 자, 보시다시피, 서훈 전 국정원장 구속되니까 비명계 결집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임종석이 나온다고 한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낙연만 욕을 하지만 사실 이낙연과 함께 몸풀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임종석인 거죠. 보세요. 그랬던 임종석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입지를 건재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건재하게 살아남아 있으니까 야, 그러면 내 국회의원이라도 해가지고 이재명 포스트 이재명 자리, 이재명의 빈자리를 내가 치고 들어가야지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의 임종석의 속셈인 겁니다. 즉 이재명 이후를 노리고 그러면서 들어왔던 겁니다. 달리 말해서 이재명이 잡혀가기를 바랬던 자인 거죠. 그랬던 자가 이제 와가지고 공천 달라? 아니, 좋아. 제가 이낙연을 비판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재명 이후를 생각한다면, 이재명의 대안이 되고 싶다면 윤석열하고 잘 싸워라. 윤석열하고 잘 싸우는 걸 보면서 야, 이재명보다 이낙연이 더 잘 싸우는데, 이재명보다 임종석이 잘 싸우는데,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낙연 혹은 임종석 얘들도 우리가 대권 주자 반열에 올려놔야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낙연도 그렇고 임종석도 그렇고 뭐 했어? 놀고 먹었잖아. 그냥 이재명이 가다가 자빠지기를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자빠지기만 기다렸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공천 달라고요? 그래, 하다못해 임종석이 열심히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으면 이렇게 밉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랬다면은 임종석한테 공천 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임종석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임종석은요, 놀고 먹었다고. 놀고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자빠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공천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천 하나 안 줬다고 최고위원을 관둔다고요? 그러면 고민정도 그러면 이재명이 자빠지기만을 기다렸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자, 고민정 의원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은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본인이 받은 공천도 내놓아야죠. 본인 내려놓은, 아니 불공정한 공천이라며. 불공정한 공천을 받은 거네, 그럼 본인도. 그러면 공천 받은 거 내놔요. 지가 받은 공천은 공정한 공천이고 남이 받은 공천은 불공정한 공천이고 그런 거야? 전현희가 받은 공천은 불공정 공천, 고민정이 받은 공천은 정당한 공천, 그거야? 그게 아니면은 불공정 공천이라는 이유로 최고위원직을 그만둘 거라면 네 공천도 내놓으라고. 그래야 앞뒤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진짜 열받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